축구선수 강지용 씨의 비보에 이혼 숙녀 캠프에 함께 등장해서 정말 절실한 상담을 해줬었던 이호선 교수가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알다시피 심리상담을 맡았었던 숭실 사이버대 이호선 교수가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자신의 SNS 계정에 흰 곡학꽃 사진과 함께 뜨겁고 치열하게 살았으며 착하게 살다 안타깝게 떠난 이를 추모합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의 끝에 희망을 기도합니다. 라며 강지용 씨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담을 하면서 강지용 씨가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35층에 매달려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죄에 가깝다라고 강단 있게 이야기를 하며 가족을 위해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방송 때 이 금전 문제로 특히 갈등을 겪었잖아요. 강지용 부부에게 시가에 맡긴 돈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라.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 남편은 돈에 대해서 이미 효도를 다 했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특히 우울감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강지용 씨에게 감독이 선수를 믿듯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고 지지해야 한다라며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 방송이 나간 지 2달 만에 강지용 씨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길 바란다. 교수님의 진심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응원하던 분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선생님 말씀대로 잘 살길 바랬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젠 천국에서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란다. 라며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저도 이 방송을 참 진지하게 봤었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어요. 아내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내분 역시 남편분이 이런 우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고 아마 당시에 상담을 했었던 이 교수님이 아마 시청자분들보다도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지용 씨를 많이 이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때는 강지용 선수가 막 베란다에 매달려 있고 이런 모습을 아내한테 보이고 화가 났다 하면 그것으로 겁방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결정도 못 내릴 거면서 저렇게 쇼한다. 어떻게 아내를 저렇게 겁박줄 수 있냐. 강지용 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때 이 교수님만이 유일하게 강지용 씨가 마음에 아픔이 큰 것 같다. 라며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호통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상담자의 어떤 속내를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심리상담가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했었던 강지용 씨의 비보에 이 시댁에 대한 비난까지 후폭풍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남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알다시피 강지용 선수의 연봉 1억 5천 이때까지 계속 모아왔었던 11억에 달하는 연봉이 사라졌다.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강지용 씨가 생전 알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벌어왔던 연봉 다 갖다 드렸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갚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호구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강지용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착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 강지용 씨가 순천향대학교 천안장례식장 특 2호실에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고인의 아내와 딸이 상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일 날 발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장지는 천안 추모공원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고인의 소식이 절친이었던 전 축구선수 구본상 씨를 통해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 아내와 출연했었던 이혼 숙녀 캠프에도 지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저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두 부부가 막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 자신의 친구에게 너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지용 씨가 이 당시 때 대출금이 3, 4천만 원이다. 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뭐, 이들의 이 출연분이 전부 다 삭제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강지용 씨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결국 월 평균 300만 원 중후반 정도를 벌어들이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에 성실히 근무했지 않습니까? 자, 결국 2년 넘게 이어진 부부의 동거 생활 등 모든 장면이 이제 이 당시 때 등장을 했어요. 연봉도 등장을 했고. 하지만 이 당시 때 두 사람의 이 갈등은 너무나 커서 아내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막 이런 말을 했었고, 이 강지용 씨에게 짜증을 내거나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잠깐 집을 나갔는데 아내가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다. 제가 흥분하면 말이 막혀서 아내한테 당하기만 한다. 문을 안 열어주면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도 밖에서 지낸다. 강지용은 아내를 향해 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지금 나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자꾸 아이 것을 사자고 하냐. 아내 이다은 씨는 네가 돈 없는 게 내 탓이냐라고 받아쳤고, 강지용 씨는 아이를 낳고 대출금이 3, 4천만 원 정도 생겼다. 아내가 쓰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씀씀이를 지적했으며 아내는 나는 애를 이렇게 키울 거면 안 낳았다. 우리 집은 네가 문제다. 애초에 네가 돈 가지고 오면 될 일이었다. 결국 이 당시 때 방송에서도 아내의 짜증과 태클은 돈 때문이었다라고 버젓이 등장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키우기 싫었다. 이 남편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운동 선배의 모습도 등장을 했고, 이 거지 같은 놈이다 라고 했겠지라면서도 이렇게 싸납게 쏘아붙이는 모습이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강지용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너 갈 데 없지 않냐? 네가 돈을 얼마나 벌겠냐라고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했다. 나는 자다가 떠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차에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까지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보에 부모가 나쁘다. 자식이 이럴 정도로 힘들었는데도 맡아준다던 자식 연봉을 주지 않는다. 부모가 이런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나아가서는 고인의 가족들, 아내, 그리고 시부모, 또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지면서 맹렬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유족들에게는 2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때 이 방송에서 이 강지용 씨의 힘든 모습, 아내와의 다투는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축구선수 강지용 씨가 별세한 가운데 그의 사촌이 가수 권은비 씨라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강지용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23일에는 고인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축구선수 구본상 씨가 강지용 씨의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5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입니다. 상주에는 고인의 아내와 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989년생인 강지용 씨는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되어 프로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포항에서 활약한 뒤 2012년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하였습니다. 프로팀을 비롯해 시민축구단 등 여러 팀을 거친 강지용 씨는 2022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JTBC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하여 은퇴 이후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지용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가 가수 권은비 씨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강지용 씨는 권은비 씨가 M&ET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당시 직접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은비 씨 또한 SBS 파워 FM에 출연해 자신의 사촌 오빠가 포항, 강원, 부천 등에서 뛰었던 축구선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중은 이 발언을 통해 권은비 씨와 강지용 씨가 사촌지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지용 씨는 이혼 숙녀 캠프에 구기 부부로 출연하여
과거 엘리트 축구 선수로 촉망받던 시절에 이면에 있었던 가족사와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간 갈등 등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자다가 가는 게 소원이다, 차에 준비돼 있다 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강지용 씨는 아내가 너 갈 데 없지 않았냐? 돈을 얼마나 벌겠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힘겨운 결혼 생활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수 시절 벌었던 돈 5억 원은 아버지가 관리했고 나는 용돈만 받는 시기였다 라고 밝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인의 아내 이다은 씨는 신혼집 마련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했다. 남편은 끝내 돈을 받아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어머니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갚으라 라고 했던 일화도 전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친형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파탄을 맞게 된 사연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형이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제가 보증을 섰고 이후 대부업체 연락이 빗발쳤다. 며칠 뒤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강지용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끝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이혼도 고민했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부모가 관리하던 자신의 돈이 결혼 후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는 부모가 관리한 돈이 세후 5억 원 이상일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결혼 후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고인은 자신의 돈이 남동생의 빌라 구입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빌라를 팔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지용 씨가 출연했던 이혼 숙녀 캠프 방송부는 그의 별세 이후 JTBC 측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강지용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며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불화를 빚어온 부부.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따뜻한 위로와 인정 한마디였습니다. 강지용이라는 부부는 축구선수 출신 남편이 현역 시절 부모에게 맡긴 재산을 결혼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금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시댁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종 조정을 앞두고 진행된 법률 상담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가 시댁 측의 연봉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부싸움 중 자살 협박을 한 부분이 협박죄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진단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고 납득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 부부는 최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조정 사항을 논의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양육권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남편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지속적인 무시와 구박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축구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에 뛰어들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가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일화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조정위원이 개입해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배인구 조정장은 아내가 요구하는 수준의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본가에서 돈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웠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돈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남편 측은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가 부모였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노력은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정장은 남편의 그런 태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에게 양보하는 만큼 아내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첫 번째 가족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장훈은 지금 형편으로 볼 때 부부가 이혼해 양육비를 주고받는 상황이 된다면 둘 다 현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혼 유예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고심 끝에 조정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부싸움 시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무시하듯 부르는 습관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대응 차원에서 연상 아내를 놀리기 위해 누나라는 호칭을 꺼냈지만, 아내는 오히려 설레는 반응을 보이며 조정장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부모님의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제안에 감동한 아내는 이제 정말 제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짠하고 고마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남편은 앞으로 협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남편이 퇴근하면 쌀쌀맞게 대하는 대신 따뜻하게 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고생했어 라고 다정하게 건넨 아내의 한마디에 남편은 감동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절실했던 남편은 사실 이것만 필요했던 거다라는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알면서도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화가 나고 미울 때가 있더라도 자기야, 왔어? 라는 말을 꼭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구 부부는 결국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던 오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화해의 순간을 함께 오래 누리지 못한 채 남편이 떠나야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강지용, 이다은 부부의 가사조사가 그려졌습니다. 이날 전 축구선수 강지용 씨가 이혼 숙녀 캠프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지용 씨는 2009년에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강원 FC 등에서 활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진태현 씨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경기장에서 강지용 씨를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이다은 씨와 금전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차에 준비를 해놨다.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여졌다. 현재는 이혼 의사가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다은 씨는 남편이 세금 관련 앱을 설치해 정리하면서 결혼 전까지 일한 수입이 세후 5억 원 정도 된다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프로 입단 때부터 군 복무 전까지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은 씨는 제가 만삭일 때까지 남편이 어떻게든 시댁에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집 보증금은 전세 대출로 마련했고 이사비, 출산비, 입원비 등은 모두 제가 부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남편이 부모님이 돈 없다는데 어떻게 받냐고 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부모님께서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남편이 평수를 줄이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꿈이 큰 집에서 사는 것인데 그 꿈을 깨고 싶냐고 하셨다며
시댁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를 들은 서장훈 씨는 아버지가 돈을 관리했다면 가족 일에 남편의 돈이 들어간 것이 맞다. 11년치 연봉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부모님에게 속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지용 씨는 목숨을 담보로 만삭의 아내를 협박한 적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다은 씨는 남편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마다 살기 싫다는 말을 했다. 만삭 때 그런 말을 들었고 아이를 낳은 뒤 100일도 안 됐을 때 남편이 욱해서 35층 창문 밖에 매달렸다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이에 서장훈 씨는 목숨을 협박수단으로 삼다니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야 되겠냐며 만약 아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날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강지용 씨가 약 11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부모님이 관리했지만 현재는 남은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내 이다은 씨는 시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남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혼집 마련, 결혼 준비, 출산 준비까지 모두 아내 본인이 부담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펀드까지 해지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부에게는 생활비 대출 4천만 원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는 상담 과정에서 남편이 저보다는 부모님과 동생을 더 챙긴다. 저는 완전히 남처럼 배제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강호선 상담가는 남편이 시가에서 돈을 받아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음 생에도 어렵다며 그 돈은 떼인 돈으로 생각하고 부부가 앞으로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갚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이미 갚아왔던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아버지가 친형과 남동생의 수입까지 모두 관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호선 상담가는 강지용 씨는 이미 돈으로 효도를 다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들의 목숨값이자 인생값이다라며 이제는 원가족이 부부의 행복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원가족에게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부모님이 외관상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만약 아내가 원가족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시댁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양날의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도 반복적인 시도라는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에게 해악을 통보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